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4-4 발전과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단원에서는 핵발전과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96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핵발전의 원리와 장단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발전은 다 핵분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분열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양광 발전, 태양열이 아니라요, 태양광이에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의 원리와 장단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관점에서 핵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활동으로 단원 열기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역사 속에서 5가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장면이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한 건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조력, 즉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왜군을 물리치는 장면이네요. 그럼 나번은 바람이 불어서 돛담배가 움직이는 거니까 바로 풍력을 이용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은 풍선에다가 아니면 뭐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태양빛을 하나의 돋보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굴절시켜서 불을 피우는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의 빛, 광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버는 아마 온천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열을 이용한 건데요. 화산 같은 게 폭발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 지각의 내부에 그런 화산이나 지진에 의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그런 에너지가 이제 발생돼서 나옵니다. 그게 지열이고요. 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해서도 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번은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는 바로 물이 떨어지면서 즉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5가지 장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태운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다 자연 현상에서 비롯된 자연을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이 실제로도 있죠. 네, 뭐 조력 같은 경우 조력 발전, 그다음에 풍력 발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지열 발전,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러한 자연을 이용하는 발전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20세기에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그러면 화석 연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연료의 고갈이나 이제 기후 변화 같은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뭐 그 화석 연료 말고 뭐 핵에너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볼 텐데요. 핵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핵분열, 특히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핵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핵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 무거운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겠죠. 근데 이러한 아이가 쪼개지는 겁니다. 더 작은 걸로. 더 작은 걸로 이제 쪼개지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핵분열은 바로 우라늄 235. 이제 우라늄은 사실 동위원소가 235짜리랑 238짜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분열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우라늄은 바로 235짜리입니다. 이런 235 동위원소 235짜리에다가 느린 중성자를 이제 충돌시켜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물리학의 역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하면서 발견을 해낸 현상입니다. 뭐 독일의 한과 슈트라스만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최종적으로 발견한 건데요. 우라늄 235에다가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아이는 좀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느린 중성자가 이제 우라늄의 핵 주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핵의 어떤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핵이 어떤 청력 같은 거 밀어내는 힘 때문에 핵이 쪼개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큰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가 다시 방출이 되게 돼요. 그럼 그 중성자가 다시 주변에 있는 이제 우라늄에 충돌해서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일단 속력이 느린 중성자를 우라늄에다가 이제 쪼개요. 그러면 이제 물론 우라늄이 핵분열했을 때 메커니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쪼개면 크립톤과 바륨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핵으로 쪼개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성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예, 이러한 과정을 핵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이제 우라늄은 원자번호 92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235입니다. 거기다가 중성자를 이제 넣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핵반응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양성자의 수의 합과 질량수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92짜리가 중성자를 충돌해서 56짜리랑 36짜리로 쪼개지는 겁니다. 예, 더하면 92 맞죠? 그 다음에 우라늄이 중성자를 받으면 질량이 236짜리가 사실은 생겨요, 우라늄이.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이 두 가지로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이때 크립톤과 바륨의 질량수는 각각 141에 92입니다. 그럼 이걸 더하면 233 해가지고 3개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 3개 질량수 3개에 해당하는 중성자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느끼다시피 이 핵분열 과정에서는 이제 중성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되게 빠르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핵분열이 빠른 중성자에 의해서는 사실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속력이 빠른 중성자의 속력을 다시 느리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이 한 번만 일어난다면 그 에너지는 그다지 이제 가공할 만한 에너지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에게 부딪히면서 중성자가 방출이 되면 그 중성자가 다시 주변에 있는 우라늄을 다시 때리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뭐 10의 그러니까 1초 1000분의 1초 정도에 한 80세대 그러니까 80번이 반복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10의 24승계의 우라늄 원자가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연쇄 반응 결과 이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 정도는 1g의 유라늄을 분열시키면 석탄으로 따지면 한 3톤 정도가 이제 연소할 때 내놓는 그런 에너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핵분열 과정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라늄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이제 발전 장치를 만든 게 원자로고요. 이러한 원자로는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하는 장치고 여기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장치가 바로 감속제하고 제어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속제는 뭐냐면 아까 이런 연쇄 반응이 느린 중성자에 의해서 주로
이제 효과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분열 과정에서는 일단 중성자가 좀 빠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중성자의 속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아이가 바로 감속제고, 그런 감속제로 효과적인 물질, 바로 흑연이나 물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내게 되어서 요즘은 이런 걸 감속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봉인데요. 제어봉이라는 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방출된 이제 중성자 두세 개 정도 방출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중성자가 방출이 돼요. 이때 중성자가 너무 많이 주변에 있는 우라늄을 때리게 된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인데요. 이거를 이제 발전에 사용을 하려면 중성자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해서 충돌 횟수를 줄이는 물질로 카드뮴이나 붕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의 대략적인 모식도를 본다면 일단 여기 감속제, 제어봉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제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열의 에너지가 바로 물을 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만들게 되고, 그 수증기가 이제 터빈을 때리게 되는 거죠. 터빈을 때리게 되면 이 터빈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터빈을 돌린 수증기는 다시 냉각기에서 물이 돼서 원자로로 보내지게 되고, 냉각기에서 사용된 냉각수는 바다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식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다로 뜨거운 물을 이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에 짓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핵발전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의 에너지가 일단 분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증기를 만들게 되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에 그 발전기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니까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발전의 장단점을 일단 살펴본다면,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CO2를 방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력 발전에 비해서 연료비가 저렴한, 그러니까 이게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게 우라늄이 엄청 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사용해도 되니까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그 저렴하다와 발전 효율이 높다는 사실 거의 뭐 같은 이라기보다 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g을 태우면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효율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원료가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점,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죠. 뭐 핵발전을 할 때 장갑이나 의류 같은 거 나오는 건 뭐 태우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핵 분열을 하고 남은 아이들이요. 뭐 바륨이나 세슘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방사능을 배출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은 뭐 사실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요. 원자로에 그냥 둔다 그래요. 원자료가 가장 제어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원자로에 그냥 두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고, 그런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도 뭐 무한정 나는 건 아니니까요.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이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 확인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조절하는 장치엔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생산량을 조절하는 장치엔 두 가지. 일단 감속제.
감속제를 사용해서 중성자를 느린 중성자를 만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너무 빠른 속도로 핵분열이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제어봉을 사용해서 중성자의 개수를 줄이면 에너지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태양광 발전, 태양빛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태양광 발전은 이제 태양전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로 사실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사실 저 1단원에 반도체를 배우고 갔어야 되는데요. 예, 반도체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빼먹고 갔었죠.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참고로 반도체를 잠깐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건 이제 반도체예요. 말 그대로.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다음에 절연체, 뭐 혹은 부도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인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전기 저항이 도체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도체보다는 전기가 안 흘러요. 하지만 절연체보다는 작은 물질로 상황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반만 흐르는 도체, 그걸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제 반도체의 특징은 온도가 커질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보통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걔는 바로 14족 원소입니다. 14족이라고 한다면 뭐 기억이 나겠는지 모르겠지만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규소, 이제 그 다음에 뭐 저만유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애들은 바로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소의 예를 들면 규소는 4개의 원자가 전자가 각각 다른 4개의 규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4쌍, 이거 기억하세요? 4개의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순수한 반도체보다 여기다가 불순물을 조금 더 섞으면 전류가 훨씬 더 잘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서 반도체의 특성을 크게 바꾸는데 그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런 불순물 반도체에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N형 반도체의 N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란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다 해서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즉 플러스인데요. 이제 이 플러스가 양공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양공이라고 하는 거 양, 플러스, 공,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이거 잠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이런 플러스를 띠는 구멍이 전기를 이제 전류가 흐르게 하기 때문에 포지티브의 P를 타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규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원자가 전자가 5개인 15족의 인이나 비소 같은 애를 아주 소량 불순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인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5개니까 전자가 5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유 결합을 하나, 둘, 셋, 넷 하고 전자가 하나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이 남아 도는 전자가 여기다가 이제 뭐 전압을 준다던가 하면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자유전자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도는 전자가 전류를 운반한다 해서 바로 N형,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규소는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는데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애를 도핑하는 거예요.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3개니까 공유결합을 3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붕소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으면
공유결합을 하고 원래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 공유결합을 못 해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다 해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뭐 전압 같은 걸 가해주면 주변에 있는 전자가 양공을 채우게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비지요. 그 다음에 또 빈 데를 주변에 있는 전자가 또 채워요. 그럼 이렇게 또 여기가 비어요. 즉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보여요. 그래서 양공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바로 P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 태양 전지는 이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이걸 뭐 PN 접합 혹은 NP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태양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태양 전지의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일단 태양 전지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붙여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태양 빛이 들어가면 이 태양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N형과 P형에 있는 여기 자유전자랑 그다음 전자랑 양공이 있죠. 이 양공과 자유전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자는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N형 쪽으로 쭉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양공은 P형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가 N형의 전극으로 움직이게 됐고, 그 다음에 양공은 P형, 여기가 N이고 P죠? P로 움직이게 돼요. 이때 한쪽으로는 N이,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P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전위차가 생기게 되겠죠? 즉 전압,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기전력이 이 내부에서는 기전력이 약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데 이 전극의 외부에 회로를 연결해주면 이 바깥의 회로를 타고 바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 바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빛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태양전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NP 여기가 N형이 있고 P형이 있어요. 이제 원래 N형은 전자가 남아 돌죠. 그 다음에 P형은 양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접합시켜 놓게 되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양공이 되게 많아서 이 전자가 요 근처에 P형으로 넘어가서 요 양공이랑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N형은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전자가 모자란 상태가 돼서 약간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P형은 전자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N형은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P형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PN 접합이 되어 있는 그런 태양 전지에 태양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있던 전자들이나 양공들이 이제 전기를 얻어요. 이거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광전 효과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은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게 돼요. 양공하고 튀어나오게 되고 이때 그 튀어나온 애들이 전기력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접합면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바람에 여기가 플러스를 띠게 됐다고 그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빛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 전자랑 양공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띈 쪽으로 쭉 이동을 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공은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P형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그 다음에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N형 쪽으로는 전자가 쭉 모이게 되고, 그 다음 P형 쪽으로는 이렇게 양공이 모이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전위차, 즉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전력에 의해서 여기다 회로를 이렇게 걸어주면 그 회로를 타고, 외부 회로를 타고 바로 전자가 N형으로부터
P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바로 태양전지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태양전지 원리 조금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N형하고 P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N형하고 P형을 붙였더니 전자는 N형 쪽으로, 양공은 P형 쪽으로 이제 쭉 이동을 하고 거기다가 외부 회로를 걸어주면 전자가 이렇게 타고 움직여서 전기가 흐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꿉니다. 일단 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태양전지의 기본 단위는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 자체가 전기가 너무 약해서 그 셀들을 모아서 연결하고 유리 프레임으로 이제 보호한 게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듈을 여러 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우리 뭐 이런 패널 이런 거 서 있는 거 본 적 있죠? 이러한 패널을 이제 바로 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레이들을 쭉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어레이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어레이들이 쭉 굉장히 여러 개 서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태양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자원 고갈에 염려 없고요. 친환경이죠. 그 다음에 뭘 돌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이 적어요. 별도 연료비 들지 않아요. 처음에 태양전지만 딱 설치해 놓으면 뭐 굳이 누군가 계속 뭘 돌려야 된다던가 뭘 하는 게 없죠. 그냥 계속 전기를 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발전 효율이 낮아요. 태양 빛을 받아서 20%가 안 된다 그래요. 15% 내외.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죠. 날씨 뭐 계속 우기예요. 뭐 동남아시아 1년에 몇 달이 우기예요. 이럴 땐 태양광 발전 쓸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로 발전하려면 어레이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판에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주변에 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친환경적이다라고 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9페이지에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한번 고안해보자라고 하는 탐구가 나오는데요. 뭐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라든가 태양광을 이용하는 선풍기 이런 아이들 휴대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뭐 전원도 필요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단 친환경이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갈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력, 바람이 와서 날개를 돌리네요. 그러면 날개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축이 움직이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게 바로 풍력 발전의 원리가 되겠고요. 이때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력이 커지려면 얘가 공기가 많이 통과해서 많이 돌아야 되겠죠. 이때 공기의 양이 많아지려면 일단 바람이 세게 부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길면 많은 양의 공기가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발전량이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풍력 발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 자원 고갈 염려 없고요. 친환경적이고요. 설비 그냥 날개만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산이나 해안가 등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바닷가, 그 다음에 산 위에 이런 데 설치하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되게 유리하지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적은 지역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내 이런 데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계속 변하므로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날개가 돌아가면서 새와 충돌하면서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바람의 세기, 바람이 얼마나 센가 하는 거고, 날개의 길이,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예, 그럼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해보기 해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금껏 공부한 그런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방식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신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기체가 배출된다. 그래서 심각해지고 있다. 기상이변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형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가 가능한 에너지, 장기적인 보급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가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가 이런 기준에 맞는 발전 방식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이러한 발전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일단 핵발전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면에 태양광하고 풍력은 사실 효율의 문제라든가 단점이 있지만 환경 친화적이죠. 재생 가능한,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애들이 바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인지 평가하는 신문 기사를 써보자라고 하는데요. 뭐 한번 예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읽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런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심각한 지구 환경 문제라고 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라든가 아니면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산림 훼손, 그 다음에 해수면의 증가, 오존층도 문제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바다의 위기, 외래종, 예, 어획량 감소, 그 다음에 물 부족, 그 다음에 예, 위기에 처한 동식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지구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핵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 발전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태양광 발전이 이제 뭐 융합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복합 발전이라고 그러는 게 태양광에다가 뭐 열을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태양광과 풍력을 연결시킨다든가 해서 융합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들을 본다면 태양 같은 경우에 장점은 사실 대규모 발전이 아니라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나 지자체 단위로 그런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은 바람이 센 강원도나 제주도 아니면 산간, 도서 이런 지역에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열 같은 경우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화산이나 이제 이런 게 많은 지역에서 지열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열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같은 경우는 해양 에너지는 이제 조력, 조수간만의 차이, 그 다음에 파도를 이용한 이제 발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 주로 이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에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이제 좀 보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핵발전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중성자죠. 중성자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시켜야지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바로 빛. 태양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바로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서 많이 돌아가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소 외에도 수송수단에 이용되고 있어요. 혹시 그 텔레비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태양광 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자동차나 태양광 비행기 이런 거 다 태양 전지를 이제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 보트, 태양의 복사 압력, 이렇게 압력의 그 복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약간 장풍을 쏘는 것처럼 그런 압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쏴주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우주선 같은 것도 이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핵발전, 풍력, 그 다음에 태양정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사실 좀 반도체, 태양전지를 배우지 않은 게 나와서 조금 어려웠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